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2, 3일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예견된 미국의 공습,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졌어요. 어제도 어떤 작가님이 연락을 드렸는데 트럼프는 이란한테 2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무슨 2주냐. 제 보기엔 지금도 전투기들이 때리러 출발한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있는 에스파한, 나탄스 그리고 포르도 핵시설을 때렸어요. 포르도 핵시설을 이제 아시다시피 벙커바스터 그 한 10톤 넘는 미사일이 있는 폭탄이 있는 전투기로 때렸고요. 숫자는 모르겠어요. 한 6개로 때렸다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10개로 때렸다는 것도 있는데 정확히 몇 개 벙커바스터를 던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 왜냐면 소리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에스파한하고 나탄스를 이제 잠수대, 함대 그 이제 해군을 통해서 때렸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란이 이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봤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측에서 나왔던 그 위성 사진들을 이해하자면 이미 한 2, 3일 전부터는 그 포르도 핵시설에서 이렇게 트렁크들이 많이 갔다 왔다 했대요. 그래서 이란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어느 정도 핵 능력이 후퇴된지가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왜 미국이 개입했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 지상군은 없어요. 그냥 서로 지치게 만들고 누가 한 명이 먼저 더 지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시간이 이란한테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쏜 만큼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통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후퇴시켰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미국 덕분에 무한 리필이고 근데 이란이 포장마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이란한테 불리하더라도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더 큰 피해를 받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영토가 너무 좁고 그리고 인구가 밀접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란이 가서 라마감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데들을 때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피해로부터 받은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미국 안에서 전쟁에 개입하지 말자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란이 미국의 이 개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부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 시나리오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속상한 마음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란의 혁명이 왜 그때 성공됐는지 79년에 구공왕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란에서 이런 혁명이 도전인지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 채널을 한 4, 5년 전부터 보셨던 분들, 제 라방들을 3년 전부터 보셨던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이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때 왜 호메이니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악플을 받았었거든요. 알파고 너는 딴 사람들의 종교적인 인물들, 종교적인 상징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데 왜 우리 종교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저도 뭐 알겠다고 하고 나름 이제 호칭을 좀 약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영상 보시면 입에 제대로 붙지 않아서 호칭을 안 붙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올릴 때는 분명히 그 호칭 때문에 불만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상 앞에다가 경고문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영상 속에서 언급된 호칭 때문에 제가 이란에 있는 정권을 옹호한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썼는데도 또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정도로 저는 앞에다가 글을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야,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우리로부터 10,000km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고 우리는 뭐 무슨 예전에 전쟁한 적도 없고 무슨 교류도 제대로 없는 나라들인데 거기 있는 그 호칭을 들어가지고 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 하고 이렇게 너무 자극을 받아서 댓글을 다는 그 심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여튼 이제 패스하고 다시 우리 원점으로 갑시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무슨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와서 포도 핵시설 때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영토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대응을 해야 돼요. 보복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이란이 제대로 보복한다. 이란 제대로 보복한다면 진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보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중동에 있는 미국의 기지들을 때리는 거예요. 미국의 기지들 때리는 그 과정에서 미군이 몇 명 죽으면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4, 5년 전에 가슴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다가 암살당했을 때 이란이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를 미국, 이란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란이 자기 보복을 미국, 이란 협상을 하면 그 이후로부터 또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란에서 확실히 우리 왜 이렇게 호구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강경파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이 계기로 오히려 온건파 애들이 강경파 애들을 숙청을 하면서 이란에서 레짐 체인지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개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 보기에는 미국이 이란에서 레짐 체인지를 몰라도 좀 약간 레짐 개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길이고요. 그 선택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서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좀 약간 신호가 없잖아요. 증거도 없어요. 전쟁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면 그럼 나테냐후의 그 군사 작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중도파도 극우파도 뭐라고 할 거예요. 극우파는 야, 미국이 멈췄다고 해서 너는 왜 멈추냐, 계속 전쟁을 했어야지. 그럼 중도파는 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날 거라면, 미국의 제대로 된 보장을 안 받았다면 왜 전쟁을 지금 만들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 보기에는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간에 앞으로도 우리는 나테냐후 총리의 선택들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이제 미국이 와서 이란을 때렸잖아요. 이란은 일단 1차적인 보복을 이스라엘한테 했어요. 근데 오늘은 보복이 좀 달랐어요. 한국 언론에서 어느 정도 언급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하이파를 때렸거든요, 이란이. 근데 이번 하이파에서 사이렌 울리진 않았어요. 보통 이란에 때리면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그 사이렌을 듣는 시민들이 이제 대피소들에 갔는데, 이번에 그 맞춰줬던 미사일들의 한 군데에서는 사이렌은 안 들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왜 사이렌 안 들렸는지, 사이렌 시스템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란이 그동안 개발했었지만 선보이지 않았던 하이베리 미사일을 싼 거 아니냐. 왜냐면 하이베리 미사일은 이란의 미사일들 중에서 제일 빠른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렌 안 울린 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하이베리 미사일의 선능이라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도 저는 이거를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이파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시아파 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온주의 이스라엘까지 안아주려고 하는 세계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하이파 공격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 하이파를 때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항구는 하이파에 있어요. 그래서 하이파를 때리면서 그 이스라엘의 보급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막을 수가 없지만 왜냐면 비행기들 어차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라도 이스라엘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파를 자꾸 때리고 있어요. 그 하이파 항구를 파괴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투기로 때린 거 아니에요. 미사일로 쏴고 있는데 2,000km 넘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시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영상들을 보시면 전체 지금 모든 집들이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왜 걱정이 되냐면 왜 특히 하이파 시민들에 대해서 걱정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봤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이파가 이 유태인 아랍 갈등이 비교적으로 덜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이파 사람들은 특히 하이파에 있는 유태인들을 보시면 더백이 유태인들이에요. 그 시온주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에 왔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었던 유태인들이 비교적으로 어디서 사냐고 하시면 예루살렘 말고는 예루살렘 외에는 하이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파에서는 비교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거 좀 약간 어느 정도 해소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들이 거기서 많으면 하이파에 있는 이 평화로운 생존에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물론 이제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한 명씩 귀하긴 한데 하이파의 그 분위기도 나름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에서는 한국 언론에 나왔다시피 하만에 있는 다음 라흐바르 종교 지도자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언젠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를 라흐바르를 선출하는 전문가 의회가 있어요. 메질리스 우즈마인가? 하여튼 까먹었는데 거기 88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8년에 한 번씩 선거로 선출되는 신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신학자들도 출마해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의회에다가 얘기했어요. 이 3명 중에서 뽑으라. 근데 그 3명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꾸 아랍 언론을 인용하는 서양 언론 그리고 서양 언론을 인용하는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하마네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 가능성이 너무 작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마네의 아들이 아야톨라 뮤슈타바인데 아야톨라 뮤슈타바란 사이 좋게 지냈던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 사이엔 다 숙종됐어요. 그래서 진짜 아야톨라 하마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지도자로 아야톨라 하마네이 아들 뮤슈타바 하마네이 선출된다면 저는 놀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구가 될 것인가가 진짜 큰 물음표예요. 왜냐면 그동안 후계자 작업을 받았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이었는데 라이시 대통령 아시다시피 헬기 사고에서 이제 사망했잖아요. 다음에 라흐바르 될 사람이 물론 이제 헌법적으로는 라흐바르이지만 근데 사람들이 아야톨라 하마네이를 헌법적으로 라흐바르로 인정하는 것도 없지 않지만 근데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도자로 보고 있거든요. 다음 지도자도 그만큼 감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인지가 물음표예요. 하여튼 여러분 중동에서는 물음표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내일 라방 때 봬요. 안녕히 계세요.